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TMS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TMS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된 게 20주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생소한 치료로 남아있죠.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비만 치료에 굉장히 좋은 장비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만이라고 그러는 거는 몸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옷만 입어도 옷이 낀다, 이거 살이 쪘구나. 옷이 헐렁하다, 살이 빠졌나 보다. 또 거울만 봐도 얼굴이 부은 것 같다, 이러면 살이 쪘구나.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비만 치료 좋은 장비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이용해 볼래요 하고 몇 번만 이용해 보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TMS라고 하는 거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 거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그냥 집중력이 떨어졌다? 뇌 전두엽은 정상일 수도 있어요. 내 뇌에 여러 가지 불안회로라든지 다른 게 너무 강해져서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은, 그거는 전두엽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 전두엽 기력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무리 TMS를 해봐야 다시 전두엽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TMS가 굉장히 전두엽 기능을 올려주는 데는 뛰어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전두엽이 일을 많이 못하네, 전두엽이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네, 이렇게 느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TMS를 하는 의사도 이게 과연 이 사람의 전두엽을 좋아지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받는 환자도 이게 정말 내 전두엽을 좋아지게 해서 우울 증상이 낫는지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일부, 주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만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병원에 가서 TMS 좋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이게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막 권장을 하겠어요.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어쨌든 뇌파를 보고 TMS를 하는 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 전부터 뇌파를 보고, 뇌파에 전두엽이 이상이 있네? 이런 환자들만 TMS로 전두엽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 효과가 좋겠다.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너무 이 반응률이 좋은 거죠. 너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TMS라고 하는 거는 뇌파를 보고 이게 전두엽이 정말 이상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 이게 정말 효과를 보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량뇌파 기반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정량뇌파 기반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연구회, 정뉴연이라는 거를 2015년도에 만든 겁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42회차.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10년. 그동안 계속 이렇게 TMS는 그냥 하지 마시고 뇌파를 보고 전두엽의 이상이 분명히 있는 분들한테 하세요 라고 계속 선교자 같은 이런 역할을 쭉 해왔던 거거든요. 이 TMS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제가 다 대답을 못 드려요. 뇌파를 보여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TMS 치료를 원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뇌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이런 뇌파의 경우에는 TMS 치료가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니네요. 그래서 TMS 치료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분 꽤 있으실 거예요 아마. TMS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뇌파를 봐야 됩니다. 뇌파를 보고 전두엽에 이런 이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이상 패턴을 보이는지, 전두엽 뇌기능 저하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TMS를 하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TMS가 좋다니까 인터넷 보니까 누가 효과 좋았대, 그래서 무작정 TMS를 받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져야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한 소문이 제대로 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원칙, 뇌파를 보고 도움이 되시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만 치료를 해드리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꼭 전두엽 이상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TMS 치료가 뇌 안에, 왜 우울증이 걸리면은 떨어지는 성장인자 비슷한 게 있어요. 이 BDNF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우울증이 낮아지는데, 근데 이 TMS를 하면은 그 BDNF가 올라가요. 특히 이제 불안하고 예민도가 높은 소아청소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BDNF가 낮아져 있는 것 자체가 불안을 더 강화시키는, 오히려 TMS로 BDNF를 올려주면은 불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꼭 전두엽의 이상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불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TMS를 지속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두엽에 정말 이상 패턴이 두드러진 분이 TMS를 받는다,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의 확률로 좋아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전두엽의 이상은 크지 않으나 불안도가 높은 소아청소년 친구들이 TMS를 받는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 정도로 불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함이 높은 환자분들을 3, 40%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TMS를 권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신 분들 와서 한번 다른 분들은 얼마나 좋아졌나요? 제가 뇌파 쫙 정리해 놓은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뇌파가 어떠셨었는데 여기 전두엽 이상 패턴이 있었고 치료하고 나니까 이런 패턴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뇌파를 다시 찍어서 내 뇌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전두엽의 이상 패턴이 많이 나아졌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TMS는 이런 식으로 치료하고 시술을 해야 결국은 굉장히 이 좋은 치료, 뇌의 기능을 이제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치료에 대한 효과를 이제 충분히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TMS가 정말 좋을지 안 좋을지 나는 너무 예민하고 약도 부작용이 너무 많고 힘든데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미리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미리 말씀 못 드리고 뇌파를 찍으셔야 얼마나 효과가 있으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TMS 치료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서 많은 다른 분들에게 소식이 그래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이나 된 치료지만 매우 뇌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 치료니까 경험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뇌파 검사 간단하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좀 TMS가 도움이 될 만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TMS로 치료적인 도움을 받게 되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오늘 TMS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